안녕하세요, 고은쌤입니다. 토익 시험 보면 정말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아니 이거 왜 내는 거지? 예를 들어서 him, his, he, himself 이런 보기가 문제에서는 빈칸 뒤에 명사가 있어서 소유격인 his가 답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매 회마다 나오거든요. 아니 이거 왜 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쉬운데 틀리는 수험자가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또 맞히긴 하는데 해석을 다 해야지만 맞히는 학생들도 있어요. 내일 당장 토익 시험이라면 이런 거 맞히는 것은 물론이고 1초 만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완전 노베이스도 가능한, 물론 이제 약간의 유형, 또 빈칸 주변 정도는 봐야 되겠죠. 1초 컷 문제 30문제를 일단 준비했고요. 다 문법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 높거나 어휘 문제 쪽으로 준비를 할 것 같은데요. 영상 보기 전에 영상 아래 설명란에 문제지하고 정답 넣었으니까 꼭 먼저 풀어보고, 물론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1초 안에 풀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본 영상 보시면서 1초 컷으로 만들어주는 공식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명사가 와야죠. 그래서 앞만 보면 안 되고 뒤까지 확실히 봐주면 전치사와 전치사 사이에는 명사가 온다라는 결론이에요. 보기 중에 명사는 션으로 끝나는 A번 recognition, 인정, 인식이라는 단어고요. 나머지 보기들은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구 사이에 부사가 오는 패턴인데 지금은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의 부사, 이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 주고요. 이러한 패턴으로 be, ing, pp 사이에, 또 have, pp 사이에, to 더하기 동사 원형 사이에도 부사가 답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이 문장의 구조 파악이 잘 안 돼도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필수 1초 컷 3번은요. 조동사 더하기 동사 원형이 답이 되는 어렵지 않은, 보기 중에 뭐가 동사 원형인지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예전에 제가 동사 원형이 뭐냐 그랬더니 몰랐던 학생도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정도는 안다라고 판단하고, 노베이스지만 이 정도까지 노베이스는 아니다. 그래서 D번이 답이, A번, B번, C번은 뭐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동사 원형이 아닙니다. 조동사가 뭔지는 다 알고 있죠. please 같은 명령문, 제안문 할 때 please 이런 말 뒤에도 동사 원형이 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소유격 혹은 관사 이런 거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미 명사가 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자리가 되고요. 보기 중에 형용사가 한 개라면 그게 답이 되는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보기 중에 과거 분사라고 하는 pp 혹은 현재 분사라고 하는 ing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을 수가, 그 단어들도 형용사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의미를 따져가면서 푸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creative, 창의적인, 혹은 created, 창조된, 둘 중에 뭐 집어넣을래? 그러면 문맥을 봐야 되겠지만 내가 문맥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 그러면 순수한 형용사가 항상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필수 1초 컷 5번이에요. 지금까지는 문장 구조를 잘 몰라도 어느 정도 풀만 했죠. 자, 지금부터는 적어도 이 문장에서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뭐가 목적어다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동사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동사 앞에는 주어가 되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가 제대로 들어와 있구나라는 확인이 되면 그 사이에 그냥 부사를 답으로 할 수 있는 패턴이죠. offered는 제공했다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private donors and benefactors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빈칸에는 부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료로 올라와 있으니까 해석은 그 부분을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해석이 거의 필요 없는 문제들만 모았기 때문에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1초 컷 6번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명사하고 명사 사이에 밑줄이 거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아니 사이에는 부사가 온다면서요. 부사가 들어오는 그 딱 사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명사하고 명사 사이에는 부사가 오지 않습니다. 연결해 줄 수 있는 성분, 기본적으로 전치사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혹은 현재 분사라고 하는 ing도 연결해 줄 수가 있고,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and, or, as well as, rather than 같은 표현들도 빈칸에 들어가게 되면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문장 구조가 어느 정도는 보여야지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베사 뮤지엄이라는 곳이 제공하는데 가이드가 따라오는 그 견학들을 제공을 하고, 또 뭐뿐만 아니라 영화들도 제공한다. 그러니까 다 동사들 provide에 걸려 있는 거죠. 매일마다 몇 개의 언어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해석 없이 빨리 풀고 싶다면 명사하고 명사 사이에 밑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나머지 오답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now that은 부사절 접속사, in case도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서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요. for instance는 부사 역할이죠. 명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필수 1초 컷 7번입니다. BPP라는 것을 수동태라고 합니다. 자동사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도 문제가 없는 동사, 가다, 오다, 있다 이런 동사들이죠. 타동사라는 것은 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타동사와 목적어까지 다 오고 나서 그 뒤에 빈칸이 있으면 이러한 패턴을 앞에 완전한 성분, 옳게 다 와 있는 완전한 문장 뒤에 밑줄이 있다고 하고요. 이어서 부사가 오겠죠. 지금부터 BPP 뒤에는 부사가 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부사인 A번이
B번이 답이 되고 따로 별도로 보내질 수가 있다라는 식의 해석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이 빈칸이 포함된 그 일부만 해석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문장 전체를 딱 봐주면서 이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영어 문장에는 동사가 꼭 한 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장에 동사가 지금 없어요. 근데 보기 중에 동사가 될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답이다라는 패턴인데 A번은 명사니까 동사가 될 수가 없죠. B번하고 C번은 동사의 성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단독으로는 동사가 될 수 없다 해서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탈락이에요. 물론 B번은 투부정사라고 하고요. C번은 동명사나 현재 분사라고 하지만 싸잡아서 이것들을 준동사라고 합니다. 준동사는 단독으로 문장의 주어 동사 역할할 때 그 동사가 될 수 없으니까 D번이 답이 되고요. D는 과거 분사도 될 수 있지만 과거 시제, 문장에 꼭 필요한 동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D번 같은 것을 우리는 정동사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의 패턴 꼭 기억해 주시고 토익 시험 2번, 3번 보면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는 전체 문장의 마침표가 한 개다. 그러면 동사가 최소한 한 개는 있어야 된다. 이런 동사가 두 개가 있으려면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런 원리로 빈칸에는 꼭 동사, 정동사라는 게 필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필수 1초 컷 9번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동사 한 개가 꼭 필요하다고 했고 그런 동사가 두 개가 올 경우에는 연결해주기 위해서 접속사라는 게 꼭 필요하다 했죠. 만약에 동사의 개수가 문장에서 두 개인데 빈칸이 있고 보기 중에 접속사는 한 개밖에 없더라. 그러면 그냥 그게 답이 돼요. 왜냐하면 빈칸이 접속사 자리인데 보기 중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접속사가 아니니까 어차피 못 들어오는 거죠. 이 문제 수는 부사고 even so는 부사, beside스는 부사나 전치사입니다. 슬슬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떤 단어가 전치사고 어떤 게 접속사고 어떤 게 부사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죠. 맞아요. 총 104개 정도가 되는 전접부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셔야 되고요. 정리해 놓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겠죠. 필수 1초 컷 10번입니다. 이것도 동사의 개수가 두 개라서 접속사인 C번이 답이 되는 패턴인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단어를 잘 기억해 보세요. before, after, since, as, until, once 이런 단어들이 접속사도 되지만 다른 품사가 또 돼요. since까지는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요. as하고 until은 전치사가 되고 once는 부사가 다 기본적으로 접속사의 기능이 있는데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전치사 어휘 문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A번 during도 전치사, B번 due to도 전치사, D번 on to도 전치사인데 여기에 before가 전치사로서 들어온 것 같지만 이러한 보기의 구성을 갖고 있으면 이 문제는 접속사 자리라는 걸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보니까 문장에 should proceed에서 동사가 하나 있고요. 이어서 take off라는 동사가 하나 있죠. 동사 개수 두 개니까 어차피 접속사가 필요하고 보기 중에 접속사가 될 수 있는 건 C번밖에 없는데 이걸 좀 빠르게 풀자면 이게 전치사 어휘 문제인데 왜 이 단어가 섞여져 있지? 그럼 이거는 동사의 개수를 세보고 접속사 자리라는 걸 아는지를 묻는 문제구나. 그렇게 정리를 해서 좀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필수 1초 컷 11번입니다. 시제 문제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next month를 딱 보고 나서 미래 시제를 막 찾는데 B번도 있고 D번이 있으니까 대충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 골라서 틀리는 패턴입니다. 항상 시제를 보기 전에 수동태, 능동태라는 개념을 먼저 따져야 되고요. 지금 보기 중에 BPP 한 개밖에 없어요.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next month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서 부사로 취급해요. 부사구.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 보기에 BPP가 되는 게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냥 그게 답이다라는 원리죠. 그래서 B번이 답이 됩니다. C번이나 D번은 어차피 목적어라는 게 있어야 되고 A번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 되죠. 12번입니다. 이거는 가끔씩 나와요. 파트 6에서도 잘 나오고요. for나 during, over, throughout, the, last, past 숫자 기간이 딱 붙게 되거나 recent라는 단어 있죠. in recent months나 in recent years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 현재 완료 시제가 답이 되는 패턴이에요. 가끔씩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현재 완료 시제는 since를 좋아하죠. since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 있는데 특히 조심해야 될 게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이 확실히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올해 1월이면 지나간 거구나. 이렇게 숫자 올 때도 있고 혹은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명사 since the start of the project 프로젝트의 시작 이래로 sinc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왔을 때는 그때 이래로 그때 이후부터 쭉 그렇게 해왔다라는 현재 완료 시제가 답이 되는 패턴. 그래서 A번이 정답. 자, 이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by the time이라는 게 등장하면 미래 완료 시제가 답이 될 생각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요. 조심해야 될 게 by the time 다음에 과거가 있을 때면 과거 완료 시제가 와요. by the time 다음에 미래가 오지 않고 현재가 옵니다. 이거 자체로 미래적인 느낌을 나타내게 되고요. 이어서 미래 완료 시제 will have pp가 답이 되는 패턴인데 by 더하기 바로 미래 시점을 쓸 수도 있어요. by tomorrow라든가 by next week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 완료 시제가 답이 되고요. 이 미래 완료 시제가 답이 되는 경우에 오답에 자주 등장하는 게 그냥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면 C번은 안 됩니까? 뒤에 목적어가 이미 있어서 수동태이기 때문에 C번 탈락되고요. 설사 수동태가 아니었어도 미래 시제하고 미래 완료 시제는 같은 게 아니에요. 미래 완료 시제는 특정 시점까지 기준해서 그 전에 다 끝난다라는 느낌이라서 특정 시점에서 혹은 그 이후부터 뭐뭐를 하겠다라는 식의 미래 시제랑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만 친절하게도 토익 시험에서 그것까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단지 그냥 수동태냐 능동태냐 구분으로 C번을 탈락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수 1초 컷 15번입니다. 요거는 유명하죠. 전치사 나오고 빈칸 있고 관사나 소유격 같은 게 오게 되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ing, 동명사가 답이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나 by ing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B를 답으로 한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풀자면 전치사 뒤 소유격이 있으니까 그냥 ing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이러한 동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동명사라고 합니다. 이거 유명하죠? 동사 원형이 딱 보였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in order to가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뒤에 동사 원형을 딱 했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도 탈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해석해보면 톰슨 어소시에이트라는 저 회사가 모집을 했는데 추가에 법무 보조인들을 모집을 했는데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in order to는 그냥 to 부정사 써도 괜찮지만 조금 더 뭐뭐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in order to라고 얘기하죠. 필수 1조 컷 17번. 이거는 help라는 동사를 조심하세요. help는 목적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 따라올 수 있는데 to를 안 써도 됩니다. help 바로 동사 원형 혹은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이 가능해요. 이 문제도 has helped Michelle Textiles라는 부분이 목적어예요. 이어서 to expand 해도 되고 그냥 expand 해도 되는 거죠. D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필수 1조 컷 18번. 앞에 문장이 올 게 다 와 있는데 이어서 모집원을 해 그러면 to 부정사가 올 수 있고요. 단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어울리는지 한 번쯤은 슬쩍 봐주세요. to 부정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됩니다. Brightech Innovations라는 업체가 메인홀을 확장을 했는데 수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참석자들을 해석이 딱 자연스럽죠. 그러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 보기들 B번하고 D번은 동사니까 오답. C번 후치 수식이라는 걸 할 수는 있습니다만 목적어를 끌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필수 1초 컷 19번. 분사라는 것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고요. 분사 구문이 앞에 붙을 수도 있지만 문장의 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ing를 쓰게 됩니다. 특히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그렇고요. 이때 해석은 그래서 뭐뭐 하다로 연결이 돼요. 미스터 리가 3개의 상을 받았는데 파크사이드 필름 이벤트에서 컴마 있죠? 그래서 보여주었다. 지금껏 그의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이 빈칸에 들어오는 ing 앞에 therefore, thus, thereby 같은 부사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부사들은 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의미고요. 부사니까 그냥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저 자리에 그래서라는 so를 쓰면 틀려요. so는 접속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필수 1조 컷 20번. 분사 공부한 친구들은 유명한 before, after, while, when 다음에는 ing가 답이 되는데 단 목적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또 as나 once나 unless if가 보이면 pp가 답이 되고 얘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공식으로 가도 되지만 해석을 약간 해주시면 안전합니다. 일정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as는 뭐만 대로,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unless는 뭐뭐가 아니라면, if는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분사 구문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필수 1초 컷 21번. 요거는 좀 쉽죠? 관사 어나 on이 있으면 형용사가 올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단수 명사가 답이 되는 패턴인데 보기 중에 단수 명사가 C번 adjustment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거고요. D번 이것도 명사니까 이거는 단순한 명사 자리 문제랑은 달라요. 보기 중에 명사가 한 개밖에 없다면 그거는 명사 자리 문제라고 하지만 보기의 명사가 2개 이상이라면 이거는 이제 명사 문법이라고 해서 가산이나 불가산 또 사람 사물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풀리는 패턴이 됩니다. 필수 1초 컷 22번. boost employee까지만 보면 뭐가 좀 이상해요. boost는 증폭시키다라는 동사인데 employee는 목적어잖아요. 직원을 증폭시키다 의미적으로도 어색하지만 직원이 셀 수 있는데 unemployee, the-employee, my-employee 이런 말로 안 써 있고 그냥 단독으로만 있는 게 어색합니다. 차라리 employees라고 써 있거나 그래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동사가 있는데 단수명사가 지 혼자 와 있더라. 그러면 빈칸에는 이 단수명사와 함께 하나의 추가의 명사가 붙어서 복합명사라는 걸 형성하게 되는 근데 이 복합명사의 단수복수가 빈칸에 있는 명사를 가지고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빈칸은 올 수 있는 게 복수명사가 오거나 불가산 명사라는 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C번이 답이 되는데 productivity는 불가산 명사 근데 D번 product는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D번을 억지로 집어넣고 싶다면 적어도 employee products라고 S를 붙여주거나 아니면 unemployee product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만 되는 거죠. 이거는 복합명사의 개념을 알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건데 좀 힘들면 모양새대로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동사 뒤에 단수명사만 있더라. 이 단수명사는 그냥 껍데기 복합명사의 앞부분에 있는 명사에 해당하고 빈칸이 정말로 그 수를 맞추게 되는 명사가 되는 거라서 빈칸에 단수명사는 올 수가 없어요. 여전히 앞에 관사가 있어야 되니까. 필수 1초 컷 23번. 이게 처음에 예시로 들었었던 거죠. 이게 명사
명사 앞에 소유격이 답이 되는 패턴이라고 하는데 매 회마다 나옵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날 내고 충격적인 것은 틀리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 명사 앞에 소유격이 답이 되는데 아닌 경우도 공부를 좀 해주면 좋겠죠. 아닌 경우가 좀 있어요. 명사가 복수명사라든가 불가산 명사라고 해서 굳이 소유격 관사 같은 게 안 와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 경우는 아니고요. job application은 셀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a job application이나 my job application 혹은 the job application 이런 말이 있어야 되니까 his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사 앞은 소유격이 답이다. 매 회마다 출제됩니다. 자,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혹은 완전한 문장 뒤에는 부사가 와야죠. 보기 중에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herself, B번이죠. 제귀 대명사는 부사 역할이 있어서 주어 동사 사이에도 잘 들어오고 문장이 옳게 다 와 있더라. 완전한 문장이다. 그러면 올 수가 있습니다. 필수 1조건 25번. by 다음에 밑줄가 있으면 일단 제귀 대명사 우선이죠. 물론 아닌 경우도 좀 공부를 할 필요는 있지만 일단 이 경우부터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해석을 간단히 해서 스스로 홀로 나 혼자 할 거야 뭐 이렇게 말이 된다라고 싶으면 정답이고요. 미스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시작했는데 디자인 프로젝트를 지 혼자 시작했는데 뭐 나중에 도움을 받은 이런 상황이니까 D번이 맞더라. 이거 너무 쉽죠?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both A and B. either 쪽을 물어보기도 하고 or 쪽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항상 짝으로 돌아다닌다 해서 상관 접속사고요. 이런 문제가 매 회마다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2번 보면 1번 정도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either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오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건 접속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2개 와야 됩니다. either랑은 다른 겁니다. 필수 1조건 27번. 관계 대명사라고 많이 들어봤죠. 사람 나오고 빈칸 있고 동사 있으 저 뒤에 가서 동사가 또 나오고 그러면 who가 답이 되는데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패턴이고 시험에 잘 나오고요. 뭐 anyone who, any employee who 이런 것들 which 선행사 사물일 때 whatever는 선행사를 갖지 않고요. who's 뒤에 바로 명사가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서 오답이죠. 필수 1조건 28번. 사람이 나오고 innovative approach가 혁신적인 접근이라는 명사거든요. 이어서 동사 2개 나오죠. 그러면 명사 앞에는 소유격이 답이다. 그래서 who's가 답이 되는데 이 who's라는 단어를 꼭 사람하고 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 사물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고요. 위치는 사물하고 쓰고 that은 콤마 뒤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답이죠. who는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구어체에서 목적어 빠져 있을 때 who를 쓰게 돼요. 원래 whom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지만 who가 대신하기도 한다. 필수 조건 29번입니다. 생말 예제 동사라는 걸 하나 외워주시면 좋아요. 생각하다, 말하다, 예측하다, 제안하다 이런 계열의 동사들이 that, SV를 상당히 좋아하는 동사들인데 stipulates라는 단어는 명시하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계약서라든가 정책 같은 게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인데 저 동사가 that절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이때 that은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왜 안 되느냐? 일단 전치사인 듀어링은 탈락이고요. what 다음에는 뒤에 나오는 절에 뭐가 빠져 있어야 돼요.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죠. whether는 앞에 동사 자체가 저렇게 확정적이지 않고요. 물어보겠다, 궁금하다, 나 모르겠다 그런 식의 동사들이 왔을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답이에요. 완전한 문장이 딱 왔는데 빈칸이 있고요. 그 뒤에 주어 있는데 can, may, will, would, could 이런 조동사가 딱 등장하면 이거는 목적을 나타내는 so that이라는 표현이 답이 돼요. 비슷한 말로 in order that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D번이 딱 눈에 들어오고요. A번은 어차피 접속사가 아니라서 탈락입니다. B번은 동사 원형 와야죠. in order that과 in order to는 같은 말이 아니니까. C번은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말인데 의미적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ABC 소프트웨어라는 업체가 채용했는데 진보된 사이버 보안 규약을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데이터가 보호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so that이 해석을 해보면 답이 되지만 사실은 can이나 may나 will 같은 게 뒤에 있는 걸 보고 so that이 답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구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